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제도사에 대해서, 조선의 제도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중앙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제 조선의 이제 그 정치의 어떤 기본 틀이다라고 하면, 자, 왕 아래에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 아래에 육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은 의정부 육조 체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의정부에서 이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국정을 총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그러니까 마련을 하고요. 그걸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데,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삼정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정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뭐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요. 이 세 명을 이제 우리가 삼정승,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의정부에는 이제 정승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조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자, 이 육조에서는 그 업무를 이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6개의 조가 각각의 이제 맡은 일을, 이제 집행한다. 그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이 각 조에, 그러니까 각 조의 이제 대표가 누구냐, 제일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 판서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뭐 이조 판서, 뭐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공조 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6조의 그 업무는 우리가 이전에 그 고려 시대나 아니면은 그 당나라의 삼성 육포할 때 그때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2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 관리들을 뽑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호조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조는 뭐 예법이라든지, 뭐 이제 뭐 교육, 옆으로 갈게요. 교육,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또 이제 과거 시험도 여기에서, 이제 담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병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국방의 의무,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형조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벌, 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교는 이제 여러 이제 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이제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6조의 각각의 업무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 조선이 의정부와 육조 체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이제 기구들만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승정원 의금부라는 이제 기구가 있어요. 자, 승정원 할 때, 자, 먼저 여기 밑에 잠깐 볼게요. 승정원이라는 기구는 왕의 비서기관이래요. 자, 우리가, 그, 이제 고려시대에 보면,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자, 이 중추원에 보면은 추밀과 승선이 이렇게 있어서, 추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 기밀, 이런 거 맡았고요. 승선 같은 경우에는 왕명을 출납하는 기능을 맡았다라고 이제 했어요. 이 승선의 기능이 조선에 와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나온 거야, 기구로. 자, 여기 이제 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이 승이라는 거는 왕에게 뭘 이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이제 받고 전달하고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라는 이제 기구는 자, 반역 같은 나라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기구다. 결국에는 어떤 이제 사법기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이제 표시한 지금 본 승정원과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왕의 권한만 너무 세지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왕의 이러한 권한도 어떻게 돼? 좀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구, 3사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요 3사라는 기구는 엄청 이제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이 각각의 기구들의 어떤 그 뭐 업무, 역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3사 나오는데요. 먼저 이 사감원 같은 경우에는 왕의 언행이라든지 정치의 잘잘못을 자, 간언한다라는 거는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간언이라고 할 때 이 간자가 여기 지금 사간언의 이 간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왕에게 잘잘못 이건 잘했어요, 이건 잘못했어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간언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자, 관리를 감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제 부정비리 저지르지 않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관리들이 잘못하면 이제 탄핵도 하고 또 풍속을 교정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헌부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종 때 만들어진 이 홍문관 있죠? 이 홍문관이 또 이제 경연을 담당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했어요. 경연을 담당하는데 이 경연 이외에 자, 서적과 문서를 또 이제 관리를 하고요. 뭐 이제 뭐 학술 관련된 자, 그런 거 하고요. 또 왕의 자문에 응대한다라는 거는 왕이 이제 뭘 물어봤을 때 이런 거는 어떨까?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러한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건 어떨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홍문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기구를 합쳐서 우리가 3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도 지금 언론 기능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신문 막 이런 데죠. 자, 그런 이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자, 권력의 어떤 부정과 독점을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게 이제 3사다라는 거예요. 왕도 견제하고 관리들도 견제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세 가지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춘추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춘추라고 하는 거는 이 뜻 자체로는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봄. 자, 봄과 가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로 지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이 춘추라는 이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보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우리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춘추 시대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 시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의 그 역사를 이제 쓴 게 공자가 쓴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추시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춘추라는 말 자체가 시간의 흐름, 결국에는 이제 역사라는 이제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추관에서 역사서를 편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성종관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 결국에는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다. 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참고로 이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이 공민왕 때 이제 고려의 이제 최고 기구였던, 그러니까 교육기관이었던 이 국자감이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꾸고요. 그게 이제 조선에 와서도 쭉 이제 성균관 이렇게 이제 불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부 하면은 한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야? 한양이죠. 그러니까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이제 기구다라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시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성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윤이라고 얘기해요. 한성부 판윤 뭐 이런 식으로 이 판윤이라는 게 이제 시장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앙 정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구들의 있던 어떤 그 업무, 역할과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견제하는 3사 이런 거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두고요. 자, 다음으로 중앙을 봤으니까 이제 지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라고 이제 하죠. 자,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 조선은 8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8도. 이 8도 8개로 이제 8개의 도로 나누었다라는 거고요. 이 8도 아래에 부목군현 이렇게 이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면 부에 이제 파견된 이제 지방 관리를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하고요. 목에 파견된 관리를 목사.
군에 파견된 관리를 군수, 현에 파견된 관리를 뭐 현령 또는 뭐 현감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지방 관리예요. 자, 이렇게 이제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런 게 당시에 이제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 뭐예요? 지방관이죠. 지방관리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령이라고 이제 불려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우리가 수령, 다 통합해서 수령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 사독라고 이제 불러요. 우리 많이 좀 들어봤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통시 보면은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도 있고요. 파견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방관이 파견된 걸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걸 속현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당시 고려에는 어떤 게 더 많았다고요? 속현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에 와서는 모든 군현의 수령, 지방관을 다 파견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방행정 그 제도를 볼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고려와의 차이점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돼요. 자, 속현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가 없어졌다라는 거야. 향부곡소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지방에 파견된 이런 수령들에게는 이 세 가지 권한이 있었대요. 행정권, 그 지방을 이제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권, 그 지방에서 어떤 뭐 문제가 생겼어, 분쟁이 생겼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권, 그 지방에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군인으로 해서 그 지방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에게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그 지방에서 엄청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에서 이렇게 수령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수령들이 지방에서 지금 이제 일을 잘하는지 중앙에서 또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도 파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 팔도, 이 도에다가 자, 관찰사라는 사람들을 파견해요. 이 관지 이름이에요. 관찰사를 파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에다가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고요. 또 암행어사 이런 것도 이제 파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의 수령들이 업무를 잘 이제 보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수령의 이제 지방 관리로 이제 수령이 파견되는데 이 수령에 파견되는 지방 관리로 파견되는 당시 조선에서 조건이 있어. 그냥 아무 지역이나 파견되는 게 아니라 상피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상피라는 게 서로 피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출신 지역은 안 보내요. 왜냐면은 자기 출신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보내게 되면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을 자기가 어렸을 때 봐왔던, 같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부정비리 저지르기가 더욱 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제 그 파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임기제 해가지고요. 임기가 있고요. 자,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령을 어떤 이제 그 파견하는 어떤 원칙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수령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업무 담당 지역이 이제 딱 정해져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쭉 이제 어떤 터전을 잡고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향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향리들이 이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향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지방도요. 중앙에는 아까 우리가 의정부 6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체제가 이
지방도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업무가 그걸 이제 육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육방에 이제 이 향리들이 소속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6조 가운데서 2조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정해졌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돼? 지방에 이제 시행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럼 지방에서 그걸 이제 시행을 할 담당 부서가 이제 2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방이 2호에 병영공 해가지고요. 뭐 2방, 뭐 호방, 뭐 병방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6방에 이제 소속이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향리들이 이 지방 수령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향리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막 이게 이렇게 바른 향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막 부정비리 저지르고 좀 안 좋은 향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 수령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잘못된 길로 안내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 유향소라는 이제 그 기구가 조직이 되는데, 이거는 자치기구예요. 스스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지방 양반들이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리들보다는 이제 그 계급으로 따졌을 때, 신분으로 따졌을 때 더 높은 사람들이야. 이 유향소. 다른 말로 이제 향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향소, 그러니까 향리보다 신분이 더 높은 그 자치기구로서 있으니까 이 향리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도 그 지방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령을 또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유향소, 지방 양반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촌 지방에다가 이제 유교 질서 이런 거 이제 보급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고려와의 차이점에서 지금 하나 확인 안 했죠? 자, 향리의 지위가 약화했다. 이전보다, 고려시대보다. 고려시대에는 아까 우리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현에서 실질적으로 이 수령의 역할을 하는 게 향리였어요. 근데 더 이상 조선에 와서는 속현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수령의 역할을 했던 향리들이 이제는 그냥 이제 그걸 이제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들로 이제 좀 축소가 됐다. 지위가 약화됐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군사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조선에서 일단 성인이다라고 하는 건 16세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16세 이상이면서 양인 남자. 자, 지금 양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조선의 그 신분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조선은 크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경국대전 법전에 보면 조선의 신분은 양천제, 이렇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양인과 천인, 뭐 천민,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신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민은 우리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비, 뭐 기생,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막 그런 갑자기 그 뭐야 공연하는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이 이제 되는데, 자, 그리고요 양인이 이제 결국에는 뭐 양반,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인, 뭐 그 다음에 이제 상민, 요렇게 이제 또 나눠져요. 요 상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민도 있고요, 뭐 상인도 있고요, 뭐 수공업자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민이랑 상인은 달라요. 상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이 상인이고, 상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 보통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신분으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양인의 이제 보통 양인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16세 이상에서 60세까지는 세금을 담당하는 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군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정군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 가가지고요,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 나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군들이 이제 뭐 훈련 받고 이제 전쟁 나갈 때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 나면 꼭 이렇게 이제 싸우는 사람들 말고 그다음에 뭐 밥을 해주거나 막 물건을 옮겨주거나 막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보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중앙과 이 각도니까 여기는 이제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조선의 중앙군 하면 우리가 5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중앙군은 어차피 역할이 뻔해요. 중앙을 지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궁궐 그다음에 이제 수도를 이제 지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지역에다가 도에다가 뭐 병영, 수영 이렇게 해가지고요. 병영은 육군이에요. 육군. 수영은 수군이야. 그래서 이 중앙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장군들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영에다가 그 육군을 통솔하는 사람을 병마절도사, 수영, 수군을 통솔하는 사람을 수군절도사 이렇게 이제 파견해가지고요. 이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교통통신시설이 있어요. 교통통신시설. 자, 교통통신시설에 대해서 볼 건데 봉수제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봉수라고 하는 건 우리 좀 뭐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막 이제 산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어. 보통 이제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봉수라고 얘기해요. 여기다가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제 피우는 거는 이제 평상시에 하나를 피우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평상시에 피우고 두 번째, 그러니까 2개를 피웠다라고 하는 거는 적을 발견했을 때 피우고 세 번째는 이제 국경에 이제 그 적이 진입을 했을 때 피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국경을 침범했을 때, 그 넘어섰을 때,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5개 다 키는 거는 다 불을 이제 피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간에는 이제 불을 피우고요. 그러니까 불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똑같이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로 이제 낮에는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해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봉수라는 게 산 거의 이제 꼭대기 능선에 이렇게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산과 산 거기 능선에서 이제 저쪽 멀리 있는 산 능선이 이제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봉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국경에다가 이제 봉수를 이렇게 막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도 이제 봉수를 이렇게 막 이제 설치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경에서 이렇게 뭐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막 이제 그 봉수로 불을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국경 바로 이제 다음 봉수대에서 그걸 확인하고 또 불을 피고 그 다음에서 또 불을 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 쭉 전달을 하는 거야. 이제 끝까지. 이게 이제 그 통신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봉수가. 그 다음에 역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지방 이제 관리들 아니면 뭐 암행어사들 이제 뭐 도에 있는 뭐 관찰사들 이러한 사람들 막 이제 지방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말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쉬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이제 쉬게 하고 본인들도 쉬는 그러한 곳이 이제 역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말을 막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혹시 마패 들어봤죠? 우리 마패 이렇게 이제 보면 말이 이제 막 그려져 있어. 근데 이제 뭐 말의 수가 이제 여러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좀 적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마패의 말의 수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 역참에서 말을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그 수예요. 그러니까 마패에서 말이 많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 말을 많이 갈아탄다. 결국에는 멀리 간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 지방, 그다음에 군사제도 이렇게 이제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교육제도와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외 관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